안녕하세요. 윌통입니다.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9일 일요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29일에 임영웅 리사이틀 3일차 공연이 있었고 콘서트 시작에 앞서 사전 MC를 맡은 개그맨 정성호님과 함께 관객 모두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등장한 임영웅님은 첫 콘과 둘째 콘에 입었었던 그 반짝이 의상을 내려놓고 마치 조문하러 갈 때 입을 법한 검정색 수트에 그리고 검정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다면서 어렵게 말을 꺼냈고요.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비행기 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1일 아주 오랜 고민 끝에 남아있는 임영웅 리사이틀 3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물고기 뮤직과 임영웅님에게 돌아올 비난의 위험을 모두 감수하면서 남은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감사하게도 임영웅 리사이틀 2주차 첫날인 1월 2일 콘서트가 어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실시간 많은 기자분들이 타 가수들의 행보와 비교를 하며 임영웅님의 콘서트 단행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들과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에 한 번쯤 제대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상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여타부타 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임영웅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사정일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제 채널에서 이것저것을 좀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썸네일로 영상을 올리면요. 기존 영웅시대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쪽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로 타 가수, 타 아티스트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 결정이 쉬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영웅님 외에 이름 그 외에 다른 가수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임영웅 리사이틀 고심 끝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이것은 절대로 가볍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선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영웅 리사이틀은요, 회당 한 2만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고척돔에서 하는 것이고요. 2024년 12월 27일, 28일, 29일 이렇게 3회 공연과 2025년이 된 1월 2일, 3일, 4일 해서 만약에 요거를 취소하게 된다면 3일간 약 5만 명 이상 수준의 규모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타 아티스트의 취소 규모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전에서 열린다는 그 콘서트는요, 약 5,000석 정도의 1회 공연이고요. 그리고 천안에서 열리는 그 공연은요, 약 1,400석 수준의 1회 공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콘서트들이 이제 취소하고 뭐 연기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500석에서 1,000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은 뭐 여기 아티스트 분들은 규모가 작고 임영웅 리사이틀의 규모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뭐 결국 돈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투입된 인력과 자원의 수준 자체가 너무너무나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영웅 리사이틀에 가보신 분들과 그리고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녀봤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장 스태프분들이 다른 콘서트에 배는 됩니다. 정말 계단 하나하나마다 스태프들이 다 투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비밀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이요, 현장에 저는 이제 첫 콘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어서 아는 것은 경호원이 100명 수준의 경호원이 투입이 됐고요. 그 외에 음향팀, 조명팀, 영상팀, 댄스팀, 악기팀, 연출팀 등이 투입이 됩니다. 어제 제가 앵커리 톡TV 라이브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 3일이 취소가 됐을 경우엔요, 요 경호팀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냥 요 투입된 현장 스텝과 뭐 경호팀 요쪽 돌아가는 규모만 100억 정도의 손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물고기 뮤직에서 그걸 다 취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분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가는 거겠죠. 공연 계약이 되면요, 어떤 팀들이랑 계약을 하게 되냐면요, 당연히 고척 스카이돔이랑 계약이 취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무대 설계 회사와도 계약이 되는 거고, 의상, 무대 소품 제작 회사하고도 다 계약이 된 것들이 취소가 되는 거고요. 카메라, 음향, 조명 시스템 제공하는 업체하고도 그렇고요. 협찬사와 스폰서 등과도 관계가 맺어져 있는 부분들이 계약이 취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스케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임영웅 리사이틀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이 콘서트가 있기 전에, 요거는 그냥 있는 거니까 얘기를 할게요. 12월 20일서부터 21일까지 데이식스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6일 동안 그 콘서트 현장에 있는 주변의 것들을 다 세팅을 했어요. 쉼터도 세팅을 하고요. 그 바닥에 보셨을 겁니다. 바닥을 싹 다 다른 걸로 타일 같은 거, 데코 타일 같은 걸로 싹 마무리를 했고요. 거기에 올라와져 있는 MD 부스며 다양한 포토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공연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대형 스크린들을 3면으로 이렇게 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최고의 음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피커 시스템이며 조명, 그 레이저 조명에 관련된 것들, 그 댄스 팀만 해도요, 50명 이상이 될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가 본 것만 그래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나눠서 나오기도 하고, 또 남녀 합쳐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게 막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밴드 팀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콘솔 팀들 쪽만 봐도요, 그 콘솔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영웅 리사이틀 3일을 취소하는 것들이 좀 불가피하다면 연기를 해야겠죠. 연기를 또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영웅 리사이틀이 끝나고 나면요, 이 SM타운에서 바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1월 11일서부터 12일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 세팅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무대를 세팅을 하고 그 주변들을 다 바꿉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뒤에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요, 나와져 있어요. 그라운드 정비를 합니다.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라운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요, 야구 시즌이 시작이 돼요. 그라운드 정비를 왜 해요? 야구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아니라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를 정말 어렵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몇몇 댓글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관계자와 스텝 관련해서 남긴 글인데요. 관광버스 회사입니다. 콘서트 취소되면 저희 같은 지역 영세 회사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관광버스 5대 고척 예약되어 있는데 콘서트 취소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려운 결정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음향팀에서 일하는 분이 남긴 댓글인데요. 공연 음향팀에서 일하는 중인데 올해 문화예산 삭감부터 해서 참 다사다난하네요. 저도 다음 주까지 잡혀있던 공연 3개가 캔슬 났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관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드네요. 이 글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요, 취소할 시에 정말 여러 곳에서 여러 스태프분들의 피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팬들의 입장을 좀 보면요. 이 콘서트의 수요층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죠. 그 부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티켓 구매를 요청하거나 또 티켓을 양도받는 일들이 아주 흔하죠. 티켓 배부가 끝난 후 5만 석을 취소하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도 받은 사람이 취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구매한 사람이 취소해야 하는 건지 취소 방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만 해도 그래요. 직접 콘서트 티켓을 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양도를 받죠, 보통. 이제 뭐 가까운 지인에게서 양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자녀에게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양도를 받으면 티켓을 받잖아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5만 명이 가서 어디에 가서 이걸 취소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게 그대로 취소해서 다 금액을 환불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돈이 간다면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매한 사람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을 위해 오신 해외에서 오신 그 영웅시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 공연을 위해서 뭐 적게는 수백만 원 혹은 천 단위의 돈을 들여서 한국에 와서 이번 공연을 보러 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스태프분들과 이 팬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이 공연에 대해서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본 공연의 관람을 원치 않은 분들은 공연 전까지 인터파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가능하게끔 다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이번 일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슬퍼한다고 해서 모두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지만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장사를 사업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식당 기간 동안 뭐 음식을 팔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슬픈 애도 기간이라고 해서 회사에 안 나갈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고기 뮤직과 임영웅님이 이 선택한 공연 진행에 대한 이 결정은요.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청사의 해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통이었습니다.